안녕하세요. 더 나은 피부를 위한 더마 솔루션 더솔의 구원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짝 광나는 이마 만들기 데일리 기초부터 시술까지입니다. 마스크 시국이라 마스크를 쓰면 이마랑 눈밖에 안 보이다 보니 확실히 이마가 탱글탱글하게 예뻐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짝 광나는 이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데일리 기초 케어입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주의하셔야 하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데일리 기초 케어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정말 예민해서 이마까지도 걸핏하면 붉고 가렵고 따갑고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피부가 예민해도 눈썹선 아래로만 그러지 이마는 웬만해서는 끄떡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나는 이마마저도 피부가 걸핏하면 가렵고 따갑고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스텝 1. 데일리 기초 케어의 핵심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꾸준히 써주면 유분 분비도 줄여주고 각질 정리도 해주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인데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자글자글한 주름과 자잘자잘한 트러블은 레티놀이 들어있는 제품을 꾸준히 쓰면 확실히 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고 주로 추천해드리는 레티놀 제품은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입니다. 2022년 기준 60ml에 32,000원이고요. 하고 많은 레티놀 제품들 중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써본 다양한 레티놀 제품들 중 그나마 피부 자극이 적은 편이라서 매일매일 루틴으로 쓰기 괜찮았고 함께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중에 모공을 막는 성분이 적은 편이었고 또 꾸준히 유지하기에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이마에는 아침 저녁으로 다른 기초 제품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만 기초로 바르시면 됩니다. 효과는 이 제품을 꾸준히 이마에 쓰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뒤쯤에 나옵니다. 처음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할 때 초기에 자잘자잘한 트러블이 갑자기 확 골맞다가 터져서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초기에 기존 트러블이 조금 커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2주 정도 꾸준히 쓰면 거의 정리됩니다. 혹여나 효과가 좋다고 볼까지 함부로 바르진 마세요. 볼은 이 제품을 잘못 쓰면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붉어지고 따가워질 수 있어서 볼은 제가 직접 보고서 써도 된다라고 한 분들 말고는 함부로 쓰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텝 2. 바르는 약 스티바입니다. 레티놀 크림을 2주 이상 꾸준히 발랐음에도 오돌도돌한 좁쌀 여드름 내지는 자잘자잘한 트러블로 인한 요철이 있으신 분들은 스텝 2로 바르는 약을 쓰는데요. 저는 주로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스티바 0.025%를 씁니다. 이 약은 2022년 기준 4만원대이고 약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티바를 이마에 쓸 때는 처음에는 보통 이틀에 한 번, 저녁에 기초 다 바르고 마지막에 약 입구에 콕 찍은 양만큼을 이마에 바르는 방법을 씁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연고 입구에 이렇게 평평하게 맺히게 한 다음에 콕 찍은 양 이만큼으로 이마 전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는 양 자체가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마에 바른 레티놀 크림이 아직 다 마르기 전에 재빠르고 얇게 넓게 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크림이 이미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연고를 잘못 바르면 얼룩덜룩하게 발리면서 군데군데 각질이 뜨고 붉고 따가워질 수 있습니다.
또 바르는 양이 워낙 소량이다 보니 가끔씩 성에 안 차서 스티바를 짜서 바르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스티바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각질이 뜰 수 있으니까 짜서 바를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입구에 한번 콕 찍은 양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티바 역시 꾸준히 사용한 지 2주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달 이상 꾸준히 이틀에 한 번 썼는데도 피부 자극도 없고 각질도 안 뜨지만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하루에 한 번으로 사용 빈도를 늘리기도 합니다. 스텝 3. 피지 억제 주사입니다. 그렇게 스텝 1과 2를 꾸준히 하시면 대부분 자잘자잘한 트러블로 인한 요철은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돌도돌하게 피지가 차는 좁쌀 여드름이 남아있거나 블랙 또는 화이트 헤드들 때문에 오돌도돌해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기 위한 주사 시술이 들어갑니다. 피지 억제 주사의 주성분은 우리가 보톡스라고 얘기하는 보툴리늄 톡신인데요. 보톡스를 일반적인 근육 주사 놓는 용량보다 좀 더 희석시켜서 정말 모공 하나하나에 놓는 느낌으로 엄청나게 촘촘하게 주사를 하면 피지 분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의 시술 시 기존 좁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 또는 화이트헤드가 약 50%는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를 보입니다. 이마 같은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시술 이내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회 이상 추가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시술 주기는 초기에 빠르게 좋아지게 만드는 시기에는 2에서 4주 간격, 이미 호전된 후에 유지 관리 시기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시술 시 주의사항은 워낙 촘촘하게 주사를 맞다 보니 첫 1주는 각질이 떠서 화장이 뜰 수 있고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살짝 올라올 수 있고 붉은 주사 자국이 살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1주엔 아주 중요한 약속, 소개팅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중요한 사진 촬영 등의 일정은 최대한 없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첫 1주 정도는 약간 이마가 무거운 듯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보통 2주 이내에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텝 4. 기타 탄력 시술들. 리쥬란이나 물광,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보톡스, 또 필요에 따라 인모드 포마나 올리지오, 써마지입니다. 보통은 얼굴 전체에 좁쌀이 많아서 약을 드셔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마의 트러블로 인한 요철은 스텝 1, 2, 3을 하면서 거의 90%는 매끈하게 잘 잡힙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자글자글함인데요. 이때부터는 이마의 형태와 자글자글한 정도에 따라 시술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보통 이마 표면의 피부가 약간 부은 듯한 느낌으로 탱글탱글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엔 리쥬란이나 물광 등 주사 시술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마 근육 움직임이 큰 경우에는 이마 보톡스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미 이마 볼륨감은 충분하다, 탄력만 개선되면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인모드 포마나 올리지오, 써마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 자체에 굴곡 또는 평평함 때문에 이마 필러가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이마 필러는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쁘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마 필러는 시술 전에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탄력 관련 시술들 같은 경우엔 보통 조금만 자글자글해져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짧으면 2에서 3개월 간격이지만 보통은 1년에 1회에서 3회 정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시국, 광나는 이마 만드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스텝 1과 2의 데일리 쓰는 기초와 바르는 약 쓰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일단 탄력에 문제가 없고
트러블이 많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만 바꾸고 약만 써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초 화장품과 바르는 약만으로 부족하더라도 스텝 3와 4의 시술 효과 유지 기간을 길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